뭐 가짜 뉴스나 선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론이면 저는 별로 그것이 얘기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예 기사에서의 댓글도 거기에 그냥 동조하는 썩어 빠진 무리가 있으면 이것이 얼마든지 과대표화되고 그것이 마치 정말 우선 저희 박수 치면서 좀 오늘 시작할게요. 그럴까요? 네. 박수 치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3월 초부터 네이버에서 연예 기사 댓글이 폐지가 됐습니다. 해주겠습니다. 이 소식 들었을 때 저희가 네. 박수로 지금 마음을 표현했지만 어떠셨나요? 조금 늦었지만 예. 환영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이버 댓글이 폐지됐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됐던 설리 씨라든지 구하라 씨라든지 샤이니의 종현 씨. 예. 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바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요. 꼭 이제 이렇게 정말 슬픈 방식으로 실증되었어야만 됐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거기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제기가 됐었거든요. 포털 댓글이 문제인 거는 포털 연예 댓글이 문제인 거는 쉽게 과대표화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론이라는 건 항상 되게 왜곡되기 쉬운 게 세상의 모든 이슈라는 게 무관심한 상당수가 있거든요. 또 그냥 긍정적이지만 굳이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포털 연예 이런 댓글 같은 거에서는 누구든 좀 악의적으로 뭔가를 달고 누군가가 조금만 옹호를 해주면 그것이 이제 베스트 댓글로 올라가고 맞아요. 어떤 이것이 정말 국민 여론인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허수거든요. 특히 연애 댓글란은 의견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악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단어의 배열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 네. 한 명의 구체적인 개인을 향해서 음. 발화가 된다라는 맞아요. 거죠. 이게 의견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폭력이 되는 그런 댓글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오피니언, 그러니까는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연예 기사에서의 댓글도 그런지 뭐 조작은 아니라 하더라도 썩어 빠진 무리가 있으면 이것이 얼마든지 과대표화되고,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게 되게 왜곡되기 쉬운 지형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포털 댓글이라고 하는 게 맞아. 어떤 이슈에 대해서 특정 목소리만 과대표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뭐 댓글 많은 뉴스나 인기 조회수 많은 뉴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댓글란을 이 이슈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자유 어떤 게시판. 그러니까 자유 게시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게 네. 뻔하니까 네, 그리고 네. 댓글까지 볼 게 뻔하기 때문에 중국인 혐오라든가 각종 혐오에 대한 각종 발언들이 혐오 발언 쏟아지죠. 같은 것들을 이제 과대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댓글창 사라지고 나서 독자들의 피드백이 끊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지적이에요. 원론적으로 맞는 지적이에요. 어쨌든 기사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유포할 수 있고 잘못된 관점으로서 뭔가 사태를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독자들이 말할 언로라는 거는 분명히 필요해요. 포털 댓글이라고 하는 것도 우선은 그런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을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우려가 굉장히 언론적으로 맞는 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험적인 맥락에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 이런 공론자의 역할이라거나 정말 이제 뭐 댓글을 막았을 때 어떤 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정말 네이버에 있는 댓글들을 좀 보셨을까? 한 번만 좀 읽어보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긴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되니까. 다만 그 원론이 통하지 않는 부분들, 공론장의 문제들을 오히려 포털 댓글란 폐지가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거를 대체할 대안은 지금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간단하게 언론사에 댓글을 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언론사로 가는 그런 기사들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충분히 정말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언론사들도 좀 더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언론사가 댓글 달기 쉽게 해야 돼요. 맞아요. 언론사도 사실 이게 되게 책임이 되게 큰 주체거든요. 먼저 네이버가 연예 기사 댓글을 폐지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을 이제 안다는 거죠. 등을 떠밀려서 했든 뭐가 됐든 언론사도 그러면은 포털 댓글이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독자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피드백을 주기 쉽게 할 수 있는가 그걸 당연히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댓글창과 관련한 그런 불편들은 다 해소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연예 기사가 가장 시급했던 건 맞아요. 연예인이라고 하는 어떤 사적 개인들한테 가는 폭력의 문제가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분명히 시급했다는 건 확실한데 그 포털 댓글의 자유 게시판화 문제 때문에 이거는 연예 기사만의 문제가 좀 아니게 된 부분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사회 문화면을 가도 스포츠 면을 가도 뭐 이 기사랑은 상관없이 혐오에 대한 댓글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약자에 대한 혐오도 많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중국인에 대한 혐오까지요. 이게
하나만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음. 그 경향신문에서 한국 택시 산업에 대한 택시요? 이제 분신을 시도했었던 분 인터뷰와 함께 이제 그런 소비자 니즈에 발맞춰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되게 꽤 좋은 기획 기사였어요. 와 근데 그 네이버 댓글 베스트 댓글이 불지로 하면 뭐 땡이냐 전신 화상을 입었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깜짝 놀고 혐오를 하나만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그냥 뭐 도와줘야 한단계라는 식으로 전라도 혐오도 해요. 지역 혐오까지. 지역 혐오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싸우는데 너 그러다가 택시 기사나 된다. 아, 와 정말 혐오하는 사람들 하나만 안 해요. 미안하지만 그게 현재 지금 포털 댓글의 현실. 현실이고 경험적 맥락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포털 댓글은 이제 최대한 다 그것이 순기능한 게 되게 명백하지 않은 이상은 그것이 경험적으로 되게 증명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냥 다 막아도 좀 무방하지 않나라는 거의 그런 입장이기는 해요. 그럼 기사에 대한 그 독자 피드백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언론사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언론사들도 협조하고 포털도 같이 기술적인 부분 고민해주면 좋겠고 만화경이라고 작은 소규모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편지 쓰기로 이제 보낼 수 있게 하거든요. 댓글 다는 게 아니라 그 담당자 얘기 들어봤는데 아주 그렇게 많이 오진 않지만 보내는 경우 대부분 이제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굳이 누구한테 편지를 보낼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가짐이 되게 달라지죠. 네네. 거대 플랫폼에서 그대로 뭐 갖고 갈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걸 좀 보고 좀 비슷한 모델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혐오 표현에 대한 이제 좀 강제력 있는 사회적 합의와 이제 법적인 강제력 제재. 있는 법적인 제재. 네. 결국 이제 차별금지법이죠. 네. 이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실질적 모욕이 되고 네. 그 모욕이 어떤 식으로 시민의 존엄을 파괴하는가 이것들에 대한 논의가 풍성해지고 혐오 표현을 위한 낙서판이 되지 않을 중요한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전 이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지금 우리가 이 네이버 연예 기사 댓글란 페이지로서 기대하게 되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로 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다음 페이지였고 네이버 페이지였으니까 다음 차례는